안녕하세요, 김재현입니다. 오늘은 기출문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회 50번 문제예요. 국토의 개입을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 지구와 그 세분이 바르게 연결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되겠습니다. 자, 용도, 지구의 그 세분되는 내용은 이거는 좀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보호지구. 보호지구는 역중생이죠.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 그리고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이거 맞네요. 맞고요. 자, 니은 방제지구입니다. 방제지구는 자시죠. 자시. 자연방제지구, 시가지, 방제지구. 이 두 개만 해당되고요. 그 뒤에 특정개발 방제지구는 아니에요. 그 다음 경관지구입니다. 경관지구는 자시특이에요. 자연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이 두 개는 맞는데 주거 경관지구는 아니죠. 특정 경관지구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특정이. 그 다음 리을 취락지구입니다. 취락지구는 집단 취락지구랑 자연 취락지구가 있죠. 근데 여기에 자연 취락지구, 농어촌은 아니고 이 집단 취락지구까지는 맞아요.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용도지구의 세부는 꼭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다음 문제입니다. 도시지역에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는 곳인데요. 이거는 시험 문제가 이렇게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단일 문제로 나올 수는 있으니까 이 문제도 꼭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 나왔어요. 다. 1번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자, 도심, 부도심. 그 다음 철도, 역사, 터미널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그랬죠. 거점 역할을 한다라는 거는 터미널 같은 경우에요. 어느 지역의 버스, 시외버스 터미널이라든가 기차역 같은 경우, 그런 경우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점 역할을 하니까 그 다음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 위치한 지역. 그렇죠? 대중교통 결절지. 그 다음에 교통 결절지. 그 다음 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는 상업지역이 없어요. 주거지역과 공업지역만 있습니다. 상업지역 아니에요. 그래서 정비구역. 그 다음 5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여기까지 내용이 맞는데요. 이게 근린재생형이 아니에요. 이게 도시경제형입니다. 도시경제형. 도시경제 정확히는 기반형이죠. 근린재생형이라는 거는 이게 골목상권이나 지역의 어떤 소규모 그 환경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도시경제 기반형이라는 건 이거 근린재생형보다 좀 볼륨이 커요. 항만이나 공항 이런 걸 설치해서 도시의 기능을 새롭게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도 만들고 도시의 기능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근린재생형이 아니라 도시경제 기반형이라는 거 여기까지 체크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도거 교정, 그다음에 도시재생 활성화, 그래서 도거 교정도. 요게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럼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8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네요. 틀린 거. 1번.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도 당연히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맞죠?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권자가 누구죠? 시, 도, 대. 대도시시장도, 도 밑에 있는 대도시시장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도지사니까 결정할 수 있죠. 3번, 시도지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없다. 신설할 수 있죠. 신설할 수 있어요. 자, 세분, 추가적으로 세분하거나 또 새로운 걸 신설할 수 있었죠. 또 신설하려면 조건이 있었어요. 자, 부득이한 경우에만 해라.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하지 말고 부득이한 경우만 해라. 그리고 행위 제한을 강화할 때는 최소한 강화할 때는 최소한도로 필요한 정도만큼만 해라. 그랬죠? 그 다음 완화시키는 건 안 된다 그랬어요. 완화하는 거는 신설할 수 없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4번, 집단 취락지구란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맞죠? 취락지구는 집단 취락지구 있고 자연 취락지구 있었죠. 자연 취락지구는 어디에다 지정하죠? 녹관 농자에다가 지정하는 거였어요. 반면에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에 지정하는 거죠. 5번, 방제지구의 지정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제지구의 재해저감 대책을 포함해야 한다. 이건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6회 문제네요. 자,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는 겁니다. 틀린 것.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이거 뭘 묻는 거냐면 이 하고자 하는 행위가 경미한 사항인지 아닌지 묻는 거예요. 자, 뭔가 변경을 했어요. 변경을 했다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이 뭔가 변경한 사항이 경미하다면 처음부터 다시 하지 않아도 돼요.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이게 의견 청취를 생략하려면 이게 경미한 사항인지 묻는 거죠, 지금. 근데 축소예요, 축소. 축소면 대개는 경미한 행위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이거 다시 한번 경미한 사항 한번 내용이 많으니까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범위 안에서 추측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축소 또 뭐 불가피하대요. 그 다음에 일정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상위 계획이 변경함으로 해서 하위 계획이 어쩔 수 없이 변경하는 경우, 그 다음에 좋은 것들에 대한 변경. 좋은 것들은 뭐가 있죠? 임대주택 이런 거.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이런 거 좋은 거죠. 느낌인상 딱 좋은 거 있죠. 사회복지시설. 그 다음에 뭐 규제가 강화된다든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상식으로 판단해 보자고 그랬고요. 숫자가 나오면 5에서 20 사이다. 터무니없이 30이나 40 이런 게 나오면 일단 답에서 제외하고 그리고 나머지 지문에서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맞는 지문이죠? 이거 맞는 지문. 2번,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 고시 되었다가 택지개발 사업의 완료로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그 지역은 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 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자, 택지개발 촉진법에서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이 되면 해당 지역은 도시 지역으로 결정고시 의제를 해요. 도시 지역으로. 근데 이 사업이 완료됐어요. 완료됐으면 그 지역은 계속 도시 지역이겠죠. 과거에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이나 이런 쪽으로 다시 돌아가진 않겠죠. 이미 아파트 다 세웠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완료됐으니까 이게 틀린 겁니다. 해제되면 환원되지
그렇죠. 3번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자, 이게 용도지역의 좀 특례 없죠? 관리지역이 있었어요. 관리지역. 이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의해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농업진흥지역. 그렇게 되면 농림 해당 지역은 농업을 보호하는 거니까 농림지역으로 되겠죠.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의제를 해줘요. 근데 산지를 보전산지로 지정했어요. 산지법에 의해서 보전산지로 지정했다면 어떻게 되죠?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 의제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지금 이거 묻는 거예요. 자, 4번 용도지역을 다시 세부 용도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려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죠. 세분할 때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고요. 5번 용도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 이게 뭐죠? 미세분 지역이에요. 미세부된 지역이면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의 규정을 적용할 때는 보전 녹지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맞죠? 도시 지역에서 행위 제한이 가장 강한 데가 어디냐 그러면 녹지 지역에 보전 녹지 지역이죠. 제일 강한 걸로 정해주는 거예요. 자, 이것도 뭐 중요한 지문입니다. 네, 지문이 다 중요한 지문이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5회입니다. 25회.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세분된 용도지구의 정의로 틀린 것은 자, 용도지구는 용도지역과 다르게 정의를 굳이 외우지 않아도 용도지구의 이름만 봐도 추측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한 번쯤은 읽어봤어야죠. 그죠? 자, 시가지 경관지구예요.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 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한 번도 안 읽어봤어도 뭐 그럴싸한 지문이죠. 2번 특정 용도 제한지구. 지역의 토지 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 시설의 입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 나오는 지문은요, 특정 용도 제한지구가 아니고 복합용도지구예요. 복합용도지구.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이거죠. 주거와 교육 또는 청소년 얘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정 입지를 제한하는 거예요. 특정 입지를 제한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네요. 틀린 거 찾는 거죠. 자, 여기서도 복합용도 지구라고 해도 입지를 강화하는 게 아니죠. 강화 또는 완화할 거예요. 완화할 겁니다. 완화.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문 자체도 틀렸고요. 내용도 서로 바르지가 않습니다. 3번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 문화재, 정통 사찰 등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맞죠?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5번 복합개발진흥지구. 자,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 물류기능 및 관광, 휴양기능 중 둘 이상이라고 그랬죠? 맞아요. 둘 이상. 자, 여기가 이런 기능이 외의 것들이 있다면 요게 하나도 해당이 안 된다면 뭐죠? 특정 개발진흥지구였어요. 요 기능 중에서 둘 이상을 포함한다 그러면 복합개발진흥지구가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용도지역은요, 그 정의를 여러분들이 제가 정리한 대로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저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자, 편리하다 그러면 뭐죠? 일반 주거 지역. 그리고 저층이에요. 저층 중심이라고 그러면 일종이죠. 그래서 이 얘기는 일반 주거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2종 전용 주거 지역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전용 주거 지역은 양호한 주거 환경이죠. 양호한 주거 환경이기 때문에 일반 음식점, 그러니까 술집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자, 2번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한다. 자, 여기서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다 그러면 일반 공업지역이에요. 일반 공업지역. 중공업지역은 뭐죠? 주거도 있고 상업도 있고, 상업도 있고, 상업 업무 시설, 그리고 공업 기능도 일부 들어가 있죠. 이게 중공업 지역이에요. 그게 틀린 거죠. 자, 3번 공유지만의 매립구역을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걸친 부분의 면적이 가장 큰 용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자,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다 또는 다르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틀린 얘기죠. 4번 도시지역에 대해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건폐율에 대해서는 가장 강한 거, 도시지역에서 제일 강한 거 보존녹지죠. 근데 여기 자연녹지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틀린 거죠. 5번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대요. 그러면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고도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자,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에 걸쳐 있대요. 여기가 녹지지역. 그러면 각각 행위 제한을 규제하는데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근데 고도지구가 이렇게 걸쳤대요. 그러면 이 건물뿐만 아니라 이 걸치지 않은 나머지 부분도 모두 고도지구가 되는 거예요. 고도지구나 방화지구는 녹지지역보다 더 우선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반면에 방화지구 한번 볼까요?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방화지구 이렇게 걸쳤어요. 그러면 어디까지죠? 이 건물하고 걸친 대지까지만 방화지구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방화벽 같은 걸로 구획되어 있어요. 나눠져 있다면 그때는 얘는 방화지구의 행위 제한을 받지 않아요. 방화지구 행위 제한을 받게 되면 방염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비용이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방화구획을 하고 여긴 적용받지 않는 게 건축비가 적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24회 92번 문제입니다. 24회 92번.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렇죠. 도시군 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군 관리계획이었어요. 2번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광역도시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것도 아니죠.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3번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죠?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국장도 지정할 수 있고요,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고요, 시군도 지정할 수 있어요. 이게 특이하죠. 이것도 같이 함께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유의하실 게 뭐냐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이런 데서
전부 또는 일부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정의가 보면 특광 특시군의 특광 특시군의 일부에 대해서 그 기능을 증진시키고 그렇게 정의가 나와요. 여기선 일부라고 그러고 전부는 아니죠. 특광 특시군의 전부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근데 특정 구역이나 지구나 이런 곳에 어떤 지역에다가 지정하는 것은 가능해요. 근데 이런 특광 특시군의 전부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요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 시도지사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변경을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수산자원보호구역 변경을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변경하는 게 아니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시도지사가 아니고 누구였죠? 해장이에요. 해장.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이 회장이 결정권자죠. 자,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가와 조정구역의 변경을 광역도시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 틀린 문제예요. 자, 이건 좀 비교적 쉬운 문제고요. 이런 문제 나왔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 21회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는 겁니다. 틀린 것. 1번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첩하여 지정될 수 있다 그랬죠. 맞죠?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서로 이렇게 겹칠 수 있어요.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고도지구를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겹쳐서. 그러나 도시지역과 농림지역과 이런 용도지역 간에는 서로 겹치는 건 안 되죠. 자, 2번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은 중첩하여 지정될 수 없다. 맞죠? 이것도 둘 다 맞는 거예요. 3번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 미세분지역이에요. 미세분지역 지역 그러면 제일 가능한 거예요. 정말 자주 나오네요. 그렇죠? 건폐율은 생산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관리지역에서 가장 행위제한이 강한 곳이 어디죠? 보존관리죠. 보존관리. 보존관리가 가장 세요. 보존관리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거죠. 이게 틀린 겁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자, 4번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할 수 있다. 맞죠?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결정권자는 시도대다. 맞죠? 5번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죠?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결정권자는 해양수산부 장관. 맞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자, 20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와 조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는 겁니다. 틀린 것 1번 시가와 조정구역의 변경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 이루어진다. 맞죠? 2번 시가와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맞아요. 이것도 5년에서 20년 이상. 3번 시가와 유보기간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 정해진다. 맞죠? 4번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자, 뭔가 효력이 발생하거나 뭔가 효력이 실효되는 경우 뭔가 고시가 되고 나서 반드시 다음 날이죠. 다음 날이야. 근데 예외가 하나 있었어요. 예외.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 고시를 함으로써 나죠. 이거는 효력이 언제 발생되냐면 지형도면 고시한 날이에요. 한 날. 지형도면 고시한 날 도시군 관리계획의 효력은 발생되는 거예요. 이것만 유의하시고 나머지는 다 다음 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맞는 표현이죠. 5번 국방과 관련하여 국방 나왔어요. 국방 키워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자, 국방 나오면 뭐죠? 개발 제한구역이에요. 개발 제한구역, 국방 그러면 개발 제한구역이에요. 다른 구역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다음이 2087번 맞네요. 자, 도시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곳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자,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 의제되는 거였어요. 이거 뭐가 있었죠? 어항택산전 있었죠? 어항택산전. 이거 묻는 거예요. 자, 산업의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공단지로 지정된 지역. 자, 요거 산업단지인데요. 산업단지 지정이 되면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의제되는데 예외가 있었어요. 예외. 그 예외가 농공단지였죠. 농공단지. 정답은 항상 예외에서 많이 나와요. 예외에서. 이거 틀린 거네요. 자,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 자, 어항구역과 항만구역은 주의할 게 있어요. 둘이 똑같아요. 도시지역에 연접해야 돼. 도시지역에 연접한, 붙어있다는 얘기죠. 연접한 어디죠? 공유수면이어야 돼요. 이때 이 해당 공유수면을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농림지역에 연접했다 그랬죠. 틀린 겁니다. 3번 취락지구로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야, 이게 도시개발법을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도시개발법.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 되면요, 이거는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의제됩니다. 도시지역으로. 근데 예외가 있었어요. 예외. 취락지구.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의지하지 않는 거죠. 근데 여기 취락지구로 되어 있네요. 근데 이게 틀린 거죠. 틀린 겁니다. 4번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 그랬으니까 요거죠. 자,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했대요. 이번엔. 아, 이거 도시지역이라니까. 이거 틀린 겁니다. 자, 5번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 이거 맞죠? 5번이 정답입니다. 택자. 그래서 어항택산전은 반드시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회 문제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유수면 매립지의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매립지 얘기네요. 매립지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매립지.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매립한 지역이에요. 근데 이 매립 목적이 여기에 인접한 이 바로 붙어 있는 곳이 만약에 관리지역, 농림지역이라고 할까요? 농림지역이에요. 여기 매립한 목적이 얘도 농지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할 필요가 있냐? 그냥 의제하자. 그래서 결정 의제를 해줍니다. 기억나시죠? 예. 근데 이게 얘를 농지로 만들려고 했는데 여기가 농림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르거나 또는 여기가 요만큼만 농림지역이고 나머지는 관리지역이었어요. 걸치거나 하면 이거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자, 용도지역이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말한다. 맞죠? 이런 질문 나오면 참 좋겠어요. 2번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은 경우 매립 목적이 같대요. 그 매립 준공구역은
이웃 용도 지역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 결정하여야 한다. 아니죠. 결정 의제하는 거니까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2번이 틀린 거예요. 3번 매립 목적이 그 매립 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다르대요.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죠. 맞고요. 매립 구역에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쳐 있대요. 걸쳐 있다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죠. 맞고요. 5번 매립 구역에 둘 이상의 용도 지역과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 구역에 속할 용도 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해야죠. 둘 이상의 용도 지역과 이웃하고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걸쳐 있다는 얘기예요. 같은 얘기를 다르게 얘기했네요. 왜냐면 오지선다형이니까 이 얘기나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자, 19회 84번. 자, 용도 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틀린 거 찾는 거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요건 뭐죠? 미지정이에요. 미지정. 자, 그럼 건폐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일 미지정일 경우에는 제일 강한 게 뭐죠?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죠.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맞네요. 이건 맞고요. 2번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 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미세분이죠. 정말 많이 나오네요. 용적률에 대해서는 계획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관리지역에서 가장 행위 제한이 센 거 보전관리죠. 보전관리지역이에요. 틀린 겁니다. 이거 2번. 자, 3번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농림지역으로 맞죠?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었다면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에 의제됩니다. 4번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당해 매립 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죠. 맞네요. 5번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의제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틀린 거 찾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맞죠? 국장이 하는 거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자, 이 지문이 좀 애매해요. 틀린 겁니다. 일단 틀린 걸로 판단을 해야 돼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결정하는 건데요. 자, 국장은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다면 할 수 있죠. 자,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다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2번 일단 틀린 걸로 보고요. 3번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죠. 어떤 법률이죠?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 그래서 공원녹지법이라고 합니다. 공원녹지법의 규정에 따라 행위 제한을 하죠.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맞죠? 시가와 조정구역은 대도시 시장 못합니다. 오로지 시, 도지사 그리고 국가계획과 관련되었을 때만 국장이 개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5번 해양수산부 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서 꺼져버렸네요. 요청을 받아서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거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꺼졌지만 제가 올려놓은 문제 파일을 보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